한약으로 한 달이면 거의 치료가 되는데 환자들이 이런 걸 잘 몰라 한약을 복용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체력이 딸린다고 느낄 때 한약을 복용하기 위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약 제대로 알고 드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한약을 복용할 때에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기허, 혈허, 숙당, 어혈 등으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여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방된 한약은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대의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호르몬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하니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보약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사실 보약에도 다양한 종류가 많습니다. 기운을 보충해주는 보기약, 피를 보충해주는 보혈약, 진액을 보충해주는 보음약 등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에게는 기운을 보충해주는 인삼, 백술, 복령, 감초로 구성된 사군자탕을 기본 방으로 사용하며 여자들에게는 피를 보충해주는 당귀, 청궁, 숙지황, 백작약으로 구성된 사물탕을 가장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영양제는 특정한 영양소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단일 성분이 부족할 때에는 빠른 시간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과량으로 복용했을 시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한약은 체질과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는 약간 느릴 수 있지만 인체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스스로 회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가 90% 남은 사람은 30분만 충전해도 금방 완충이 되지만 배터리가 10%인 사람은 몇 시간 또는 밤새도록 충전을 해야 겨우 완충이 됩니다. 기력이 많이 딸리면 몇 달을 먹어서 치료를 해야 하지만 가벼운 경우에는 한 달만 먹어도 충분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약을 복용할 때에는 녹두콩 그리고 숙주나물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녹두콩에 해독 작용이 있어서 한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화기가 약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밀가루 음식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한약도 잘못 처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인삼을 처방하는 경우입니다. 인삼을 처방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상열감, 두통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독성이 있는 약제를 처방할 때에는 복용량과 복용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몸에 좋은 약제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다려서 먹다가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약이 비록 부작용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임신 중에 금기하는 약제들과 수유 중에 금기하는 약제를 따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한의사들의 처방에는 임신 금기약을 제외한 약제들로 처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한약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 흔하게 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감기가 걸린 뒤끝에 감기의 다른 증상은 다 호전이 되었는데 기침만 오래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 기침의 특징은 밤에 야간 기침이 되게 심합니다. 이러한 만성 기침이 한약으로 한 달이면 거의 치료가 되는데 환자들이 이런 걸 잘 몰라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1년 동안 고생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약을 복용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한의원 김민철 원장이었습니다.